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2 1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평상시와 다르게 금요일날 진행합니다. 원래 저희가 항상 수요일날 공개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는 사정이 있어서 금요일날로 바꿨습니다. 그게 아마 수요일날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그 국회에서 투표가 있었죠. 테러 빙자법이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된 날이죠. 새벽 2시까지 그렇죠. 예. 국회에 묶여 있어서. 네, 그래서 진성준 의원하고 정청래 의원이 2시까지 국회에 묶여 있고 그런 바람에 손혜원 위원장하고 저하고 12시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은 방송을 못 하고. 근데 그날을 우리가 꼭 방송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필리핀에서 중단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이야기도 좀 하고 마음을 달래줄 필요가 있다 해서 꼭 해야겠다 싶었는데 초대 손님으로 우리 저 힐러리 이석현 국회 부의장도 모시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날 그게 잡히는 바람에 결국은 금요일 날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좀 구하고요. 자, 오늘도 세 분 나오셨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방광인 정청래입니다. 방광이 강해야 오래 견딜 수 있다. 오줌보가 크다 이 얘기잖아.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방광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의 참 척추인 정청래입니다. 척추가 강해야 오래 살 수 있어요. 방광 플러스 척추. 네. 제가 이게 건강검진 하잖아요. 그러면 정형외과 의사가 깜짝 놀라서 저를 불러요. 이렇게 척추가 강한 사람 처음 봤다. 네. 오밀조밀한 그 밀도와 방향. 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랑하다 척추까지 자랑합니까? 이런 척추는 처음 봤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 참 척추인. 어쨌든 필리버스터 하시는 많은 의원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특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네. 그렇죠? 네. 저는 골반이 좀 아프더라고. 그리고 아기를 낳은 것도 아닌데 왜? 몰라 이렇게 골반이 아파가지고 엉덩이를 이리 피척 저리 피척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 자동적으로. 예. 척추가 후지니까 그런 거지. 근데 뭐 이종걸 대표님 앞에서 뭐 이제 뭐 큰 소리 칠 것도 없는데. 완전히 제가 억울하게 이종걸 원내대표의 기습 공격으로 제가 물러났습니다. 네. 네. 그리고 참 방광 3일천하 있어. 3일천하. 참 방광인이 되고 싶었으나 못한 우리 진성준 의원님 신청을 했었던 거죠 그때. 저는 사실은 더 이상 발언하실 분이 없을 때 그때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당에서 중단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단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끌어야 되겠다 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원내 대표실에서 안 받아준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못하고 말았습니다. 아쉽네. 좀 하시지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무제한 토론회는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우리 테러방지법이 정말 안타깝게 처리되고 난 다음에 공직선거법을 처리할 때 그때 반대 토론을 5분간 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올라와서 5분간 그것도 그런 영예죠. 영예 올라와서. 네. 그래서 김성태 멘더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서울시 강서을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진성준입니다. 네. 진 의원님 선거 사무실 얻었지 않았어요 새롭게? 예, 새로 얻어야만 했습니다. 네. 예. 얻으셨습니까? 차정원 의사님이 많았던가 보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김성태 멘더링이 돼버려 가지고 제가 기왕에 선거 사무실로 쓰려고 했던 사무실이 완전 변방. 변조리가 돼 있구만. 그야말로 경계선에 서 있는 저 사무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새롭게 이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사무실을 얻고 이사를 일단 마쳤습니다. 그때 그 집 좋았는데 거기를 지금 옮긴 거예요? 버리고? 그거는 일단 국회의원 사무실로 그냥 두고 예. 선거 사무실을 따로 임시로. 김성태 의원이 자신이 불리한 동네를 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강서을구는 기존에 10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김성태 의원이 지난번 총선에서 패배한 3개 동을 떼내버리고 병으로 퍼내고 승리한 7개 동만 딱 을로 묶어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그게 그 내부적인 얘기들이 있는데 새누리당이 추천했던 획정위원이 마지막까지 이건 절대로 양보 못한다고 버텼대요. 그러면서 우리 당이 다른 곳을 양보받았어요. 어머나. 그래 이를테면 수원과 강서가 서로 맞물렸는데 이를테면 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여야 추천위원이 동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둘이 합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통과가 안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주고받기를 했는데 어머 세상에. 강서가 밀리고. 그럼 저희 개소식 언제 합니까?
3월 12일 다음 네. 주 토요일에 할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가요 주시기 바랍니다. 말아요. 오셔야죠. 우리 부산 가 있는데 그때 부산입니까? 청주 부산 저기로 끝나는데. 나는 가야 되는데 진성준 의원이 나 계속 그때 우리 왔었으니까. 손혜원 위원장님이랑 다 오셔야 되는데 이석현 부의장님이랑. 부산, 영상들 일산. 하나씩 찍어서 보내지 그래요. 영상. 일산이에요? 몇 시예요? 오후 5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2시거든요. 우리 그 더더더 콘서트 마지막에 그건 정리해서 손혜원 위원장께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눈꽃 새 없이 바쁜 손혜원 홍보위원장님. 아, 졸려 죽겠습니다. 감기약을 먹었어요. 지난번에 기침한다고 이 작가님이 구박하셔갖고. 근데 그 장윤선 기자가 그러는데 저는 힘이 없을 때 훨씬 더 매력적이래 목소리가. 소리 지르는 것보다. 며칠 전에 소리 질렀어요. 대표님 방에서 막 소리 질러갖고. 저랑 같이 질렀죠. 필리버스터 그날 끝내지 말고 다음날까지 가야 된다고 막 소리 질렀는데 조용히 좀 하라고 저한테. 퇴장 안 당했어요? 아니 근데 제가 그날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에서 손혜원 위원장 당대표실에서 와서 대기하고 계시라고. 저를 밤에 그날 생일날인데 새벽부터 엄청나게 지금 당하고 정말 댓글에서 너무 속상해갖고 싹싹 빌고 다 사과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러고 있는데 나오라는 거예요 저보고. 제가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밤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8시까지 오라 그래서 이제 갔더니 대표님실에 갔더니 이종걸 대표님 들어와 계시고 이제 그날로 끝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종걸 대표님이 그 내일 아침까지 좀 가겠다. 이제 박사님이 끝낼 거는 빨리 끝내지. 내일 아침 가는 게 뭐가 이렇게 다르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소리 지르면서 다르다고. 원래는 다르다고. 평소에는 더더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날은 더더더를 안 하고 다다다다다다다 했어. 다르다고. 왜 박사님 생각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우리가 다 이해하고 끝내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끝낼 준비가 안 돼 있는 우리 지지자들한테는 이렇게 무참하게 이게 끊을 수는 없다. 그래서 내일까지 하게 해달라. 이종걸 대표님하고 같이. 그랬더니 박사님이 일단 지금까지 돼 있는 사람들로 해서 그러면 내일까지 시간이 언제 끝날지는 이렇게 가자. 근데 그렇게 오래 하실 줄은 몰랐어. 원래는 그날 그때 네. 그 김종인 비대위 대표하고 우리 같이 얘기할 때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그러면 가급적 정오에 끝나겠다. 정오에 끝내겠다. 네. 우리 의장단들도 다 그렇게 믿었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양해 구해서 뺐고 꼭 하겠다는 분들만 했는데 1시간 정도씩 할 것 같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저 정유화 의장하고 나하고 그 정가빈 부장하고 시간 짤 때 몇 시까지 하고 우리 끝나겠군요. 다 해서 그 뒤에 다른 계획을 잡았더니 막 급한 연락이 왔어요. 들어야 한다고 다 전부 계획이 달라졌다. 전부 막 길어졌다고. 그래서 그렇게 또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종걸 원내대표가 7시에 시작했거든요. 아침. 그러면 보통 12시쯤 끝내겠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1시간으로 알았지. 저의 기록을 깰 줄이야. 야, 심상정 대표가 저 이종걸 원내대표 바로 앞에 했잖아요. 바로 앞에 했는데 내가 이제 사회보고 교대보 나오면서 잘 준비했냐고 했더니 묻더라고. 저는 1시간씩 하기로 했다 해서 1시간 준비했어요. 근데 뒤에 이종걸 대표는 얼마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래서 이종걸 대표는 뭐 많이 하면 1시간 20분 하겠죠. 더는 안 할 거예요. 하고 내가 그렇게 좀 얘기 좀 해주셔야 하더니 얘기를 안 했죠. 그냥 뭐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보니까 12시간을 하더라니까 아주 그냥 거기서 여기 다 용서 받고 내려가겠습니다. 하길래 내가 쓰러지고 내려가려고 하나 보다 생각을 예, 방금 이 익숙한 목소리는 여러분들 아마 다 알 겁니다. 오늘의 귀한 초대 손님입니다. 대한민국 의전서열 9위. 진짜가 나타났다. 초대 손님 중 가장 높은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국텔의 힐러 리,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석현 국회부의장 나오셨습니다. 박수. 네,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필리버스터 와중에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격한 화를 내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따뜻한 온화한 미소를. 그래서 별명이 힐러리가 됐습니다. 힐러리가 아니고 힐러리. 네. 처음에는 힐러리 이게 뜨길래 SNS 뜨길래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힐링해 주는 사람이라 힐러. 거기다 리 재성을 따서 기가 막히게 장명들을 하대요 SNS에. 그러니까 사실 국회 부의장이시고 정말 오선의 중진 의원이신데 이렇게 젊은이들한테 열광적 반응은 아마 처음 느끼실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맞아요. 저는 MB 정부 때 왜 그 뭐
대포폰도 폭로하고 막 대드는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이런 젊은 층에서 따뜻한 반응은 없었죠. 그냥 용기 있게 잘한다 이런 정도. 근데 이번에는 아주 실감합니다.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걸 봤구나 오늘 느꼈어요. 지나다니면서도 많은 젊은 분들 알아보시죠. 아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출근길 인사부터 전철역 좀 시장에도 돌아보고 그랬는데 아이 다들 알아보고 아이 잘 봤습니다. 뭐 재밌게 잘하던데요. 네. 격려 악수해주고 전에는 그냥 헐끗 보고 지나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주 그냥 제가 흐뭇했습니다 하루 종일. 근데 부의장님도 굉장히 피곤하셨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도 힘들지만 이게 가만히 앉아서 몇 시간을 계속 듣는 것도 힘들거든요. 졸릴 것 같았어요. 보기에. 저기 저 알아줘서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밤에 교대를 3시간 반마다 교대를 해야 되거든요. 네. 저기 의장님 1시간 반 했고 우리가 부의장들이 2시간씩 해서 3시간 반마다 교대하니까 잠을 이렇게 쭉 잘 수가 없어요. 네. 그냥 1시간 정도밖에 못 자요. 어떻게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러니까 잠을 밤새 자도 합하면 3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래서 힘들었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예. 정의화 의장이 국회의장 직권상정했잖아요. 그렇죠. 국가 예. 비상사태 선포할 때 하는 건데 의장단만 비상사태로 비상대기했어. 그래서 나도 저 정의화 의장이 비상사태 선포했으니까 이게 비상사태가 맞나 보다 하고 부의장실에다 그 라꾸라꾸인가요? 접는 침대 갖다 놓고 거기서 자고 일어나고 수시로. SNS에 그 사진도 올라왔더라고요. 침낭 이렇게 해서 주무시는 모습이. 예, 그 저기 우리 비서실에서 누가 나 잘 때 도촬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그래요. 구 부의장님이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 부의장을 보고 있으면서 네. 필리버스터가 단순히 지연 전술을 뛰어넘어 모처럼 국회가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 국회가 이렇게 밤새워 24시간 동안 국민들에게 호소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정 의원님 나왔을 때는 화장실 좀 다녀오라고 화장실 다녀와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달라고 화장실에 간 역사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그거는 반드시 그랬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근데 오줌이 안 마려웠어. 그렇더라도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다녀와야 돼. 왜냐하면 의장님께서 앞으로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조건 화장실을 참아야 된다고 그러면 다 기저귀 차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근데 이제, 예. 기저귀 차고 올라가면 저런 게 대상이 되잖아요. 이번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만일 정청래 의원이 그 화장실 갔으면은 종편에서 나하고 정청래 의원 얼굴 소리 딱 떼놓고 욕 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안민석 의원이 그때는 스스로 자원을 얻대 네. 의장님 저 화장실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해서 내가 처음에는 멈칫했어요. 왜냐하면 올라온 지가 1시간밖에 안 됐었거든. 네. 그런데 화장실 간다고 그래서 네. 나를 써보는 건가. 예. 그러다가 얼른 갔다 오시라고 빨리 갔다 오라 했더니 정말 1분도 안 걸려서 돌아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안민석 그래서 의원은 길을 내 새로. 종편에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아예 관심이 없어. 아 저는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하는 거 한번 보고 싶어. 예. 과연 이렇게 그렇게 한 5시간씩 6시간 할 수 있을까? 하지. 예? 왜 못해? 아 못할 것 같아. 덕정들은 할 수도 있어요. 왜 뭐 못해? 조원진, 뭐 김태흠, 김진태, 하태경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래 기본적으로 하려면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설마 있겠지 공부하면. 하태경 의원이 맨 앞줄이에요, 앞줄. 그러니까 보고 있지. 발언하는 의원하고 바로 그냥 코앞표 네. 거기에. 네. 그때 누가 발언할 때 했던가 생각이 얼른 안 나는데 홍종학 의원. 홍종학이 경제 강의를 이렇게 잘하는데 네. 그 앞에 앉았을 때 그 자꾸 막 말을 여러 번 네. 거기서 걸더라고. 그때 이제 저기 내가 저 얘기했죠. 그때 한 얘기죠. 그게 뭐냐면 그 하태경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이제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면 그것도 고통이죠. 내가 그랬잖아요. 그때. 내가 홍정학 의원님 강의처럼 정말 귀에 명쾌하게 들어왔었거든. 네, 그 발언도 화제가 됐었어요. 그때 예. 이제 많이 뭘 말하대. 그런데 이번에 이제 느낀 거는 이노근 의원이 음성은 정말 베스트더만 우리 국회 전체에서 가장 소리가 커요. 그래가지고 서영교보다 더 커요? 훨씬 커요. 이노근 의원은 자리가 어디냐면 그 본회의장 중간쯤인데 그렇습니다. 거기서 발언하는 의원한테 뭐라고 소리 한 번 하면 여기 연단에 있는 내 마이크가 욱정청 울려버려서 소리가 증폭돼 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 의원님 저기 내 마이크까지 증폭되니까 말을 가만 하셔야 합니다 했더니 그건 또 착하대요. 그 저기 금세 말을 가만 또 하대. 그래서 부의장님 한 가지 정정해 주십시오. 예. 이노근보다 목소리가 더 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정청래. 진성준 의원님 말해보세요. 정청래 의원님. 그때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예. 정청래 의원 음성 크고 인물 좋은 건 세상에 아니까 구태여 그건 빼놓고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 중에서 그런가요? 아. 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네. 뭐라고 나와가지고 그때
의사진행 발언을 할 때였던가요? 아니, 찬반 토론. 찬반 토론할 때였던가요? 토론을 하는데 헛소리를 막 하니까 네. 우리 저 정청래 최고위원님이 막 뭐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박민식이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는 것보다 정청래 의원 목소리가 더 크더라고요. 평소에 저기는 뭐 다 인정해 주니까 순서에서 빼놔야 돼.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막 한 100명이 막 이렇게 떠들잖아요. 큰 소리 막 하면 제가 다 목소리 하잖아요. 그럼 100명을 제압해. 제가 버려버려. 그렇지. 네. 아니 그 얘기 인정. 재밌었어. 그 유시민 의원이 그 팟캐스트에서 유시민 전 장관님이 그 정청래 의원이 싸움을 잘하더라. 그 정문원 의원한테 하는 거나 그리고 앞에서 누가 시끄럽게 그러니까 그 이름 뭐냐고 물어보면서 싸움을 잘하더라. 그가 뭐 꼼짝 순발력이 못하더라 있게. 이랬더니 네. 그때 그 정의당의 어떤 분이 나와서 이제 같이 거기 나왔던 분, 난 이름을 잘 몰라. 그분이 필리버스터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랬냐면은 그거요. 딴 사람 얘기할 때는 맨날 그 자기 자리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정청래 의원이래요. 자기들 당하면은 그 목소리 큰 목소리를 소리 질러갖고 맨날 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럼요. 네, 그 하태경 의원이 사실은 그 홍종학 의원 발언할 때 많이 방해하고 있었는데 홍종학 의원도 사실은 그 홍종학의 스케치북이라고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 지난주에 왜 진성준 의원이 우리 칭찬하기 해가지고 홍종학 의원 칭찬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나서 필버스터에서 또 화제가 됐었는데 안타깝게 이번에 불출마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뭐. 예. 우리 당에 꼭 제가 필요한 다음에 자산인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협조하겠습니다. 네. 그 필리버스터 참여한 의원들에게 김 대표가 뭐 인사민인가 뭐 보냈다고 했는데 그 혹시 황진단 황진단? 뭐 받았어요? 공진단보다 더 뭐야 저 약효가 세다고 하는 황제들이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나눠 먹읍시다. 황진단? 아니, 저는 기사만 봤는데 실제로 아직까지 배달은 안 됐어요. 배달 안 됐어요? 네. 사고 난 거 아니에요? 배달 황진단 한 병 주세요. 아니 그거 진액으로 돼 있다던데. 배달이 되면 부장님한테는 안 갔나요? 저는 사무실을 가봐야 알겠는데요. 아마 배달 사고 안 나왔으면 와 부의장님 있겠죠. 명단에 빠진 것 같은데. 그리고 사회자를 빼고. 필리버스터 한 사람만. 그러면 우리 정청래 의원이 그럴 때는 딱 얘기 좀 하셔야 돼. 사회자도 제가- 수고했습니다. 그렇지. 내일 전주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합산해 봤더니 사회본 시간 합계가 63시간이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러면 기록이네요. 우리 정 의원 그 11시간 넘게 한 것도 고생했지만 나도 굉장히 세계 그럼요. 기록 세웠습니다. 네. 안 알아주는 의자 대표님 안 다음 주 알아주는. 진짜가 나타났다. 예. 여기 이 자리에 그걸 가지고 오겠습니다. 황진단. 황진단. 한번 좋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씩 먹고 하나씩 하자고. 먹고. 예. 오케이. 부의장님도 그날 오세요. 그래 먹는다면 오죠. 그런데 60 몇 시간 하면서 솔직히 한두 번 졸지 않으셨어요? 어땠어요? 좋은 게 아니고 더러 내가 이렇게 나는 허리를 세우고 있었잖아요. 네. 누가 그 SNS에 올리기도 했대. 뒤로 안기도 세우고 있었는데 눈을 감고 이러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걸 좋은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나를 잘못하는 사람들. 명상, 묵상. 집중해서 들으면서 다음에 인터셉트 할 때 무슨 좋은 말을 할까 궁리도 하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거지. 절대 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네. 그 막 졸고 자는 모습만 계속 찍혀가지고 맨날 잔다고 나왔어요. 근데 그 저기 진성준 의원님은 최고회의 때 진짜 많이 졸더라. 내가 그때 처음 보고 네. 되게 젊어 보였잖아. 예. 저 젊은 사람 밤에 얼마나 놀았길래 아침에 와서 이렇게 좋은 최고위원 회의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졸고 있는 거야. 내가 몇 발을 봤어. 네네. 왜 최고위원 그래요? 때는 늘 조는데요. 저는 좀 아침 잠을 좀 자줘야 이게 건강한 사람인데 밤에 늦게 자고요. 체질이, 예. 체질이.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데 저도 그래요. 최고위원회 준비 때문에 새벽에 늘 나가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거든요. 새벽에 나가니까. 예. 그리고 뭐 나와가지고 뭐 기사라도 좀 보고 어쩌고 해야 그날 정세 브리핑도 하고 어쩌고 할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들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면 이렇게 모두 발언 하실 때는 그냥 자게 되는 거죠. 요즘에 그거 안 하니까 너무 좋으시죠? 아니 그 대신에 지역구에 나가서 출근 인사하잖아요. 새벽에. 맞아요. 요새는 이제 새벽에 그래서 국회의원 하려면은 배제는 이게 해야 아침형 아침형으로. 인간으로 바뀌어야 되더만요. 맞아요. 국회의원들은 이게 안 아침형 바뀌어가지고 아주. 인간으로 자꾸 고치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네. 요새는 그래도 휴일을 9시 하는 게 좀 늦게 오는 셈입니다. 전에는 막 8시 오고 막 그랬잖아요. 예. 요새 7시 반에요. 성관이요? 예, 7시 반에. 미치겠어요. 아이고. 제가 1990년에 아침 일어나는 거 싫어갖고 독립한 사람인데 요새 7시 30분에 나와요. 그러면 집에서 7시에 나와요. 죽을 것 같아. 6시에는 일어나야 되겠네. 6시 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처럼 부부장님 초대했으니까 부부장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1부에서는 갖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이제 전국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한 번도 그 당선되기 어렵다는 게 바로 국회의원인데
우리 저이 부장님께서는 5번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 바람은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정권 교체를 해가지고 이석현 부회장님이 이제 의장이 돼서 직권 상정을 해버리는 거야. 나를 새로 방직법 폐기를 위한 폐기를 위한 실은 직권방. 예. 정권이 안 바뀌어도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제1당이 일당이 되잖아요. 되면 하는 거잖아요. 제1당 쪽에서 의장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럼요. 내가 또 의장에 도전할지도 알 수 있습니까? 네. 아 그럼 그거는 상관없어요. 네. 직권과 상관없이 제1당이 네, 제1당이 국회에서 되면? 제1당이 되면 의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국가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예. 직권 상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마음속에 잘 새기고 있다가 그때 가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석현 부장님 안양에서만 7번 출마하셨네요. 그렇죠. 예. 2번 떨어지시고 안양 동안구에서 딱 네. 예, 그랬습니다. 5번 당선되셨는데 그 14대 때 처음 당선되시고 15대 때는 최희준 의원하고 같이 이제 선거가 갈라져 가지고 그렇죠. 예, 동안 갑을로 나뉘었어요. 갑을 이렇게 갖고 다 이제 당시 민주당이 갖고 왔는데 16대 때부터 저 누굽니까 심재철 의원이 쭉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거기 이제 현재 동안 을고로 가서 그렇죠. 있고 저는 동안 갑으로 갑구에서 서고 있고 그렇게 쭉 하고 그렇게 있는데 돼 있어요. 예. 어떻게 탈환할 수 없습니까? 이거 다. 합하가 아쉬워요. 실은 원래 이 동안구가요. 갑구와 을구가 주민들 그 성향이 비슷한 데였거든요. 그래서 갑을로 짜겨졌을 때 내가 갑을 가야 되나 을을 가야 되나 고민했어요. 똑같아요. 네. 뭐 무슨 각종 비율들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심재철 의원이 나랑 같은 관양대로에 있었는데 사무실이 간판이 없어졌더라고. 보니까 을구 쪽으로 건너가셨길래 난 여기 놀러 앉았었죠. 갑구에. 그렇게 됐는데 그쪽에서 이제 거기는 심의원이 계속 당선하고 여기서는 제가 계속 그렇죠. 당선하고 그게 이제 그 좀 가꾸는 데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지역을. 원래 주민들 성향은 비슷했었는데 양쪽이. 네. 우리 쪽에서 잘하면은 당선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근데 우리 당이 지금처럼 많이 분리해서는 어렵고 어느 정도 비슷해지면은 우리가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부의장님 쪽이 평촌 학원가 거기죠. 평촌 절반. 네, 학원가도 지역구인가요? 네, 거기도 우리 지역 아니 학원가는 을구 저쪽이고 심재철 의원. 네, 그쪽이고 그죠? 나는 부흥동, 불임동, 그 다란동 있는 이쪽으로 그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평촌 신도시가 반반 갈려요. 그리고 나는 어느 쪽이냐면 인덕원 있는데 네네. 비산동, 관양동, 인덕원 그쪽에다가 평촌 신도시 절반 붙인 거. 그러면 지금 을 쪽도 우리 경선하게 되나요? 거기도 몇 사람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예. 무슨 박원순 시장 예. 쪽 뭐 누구 나와 있는 데가 거기입니까? 아니 거기는 이제 내구역에. 아, 네, 내구역에 예, 나와 있고 그렇군요. 그쪽은 이제 다른 분들. 그 이정국 위원장 이정국 위원장이 을고에 심재철 의원 있는 쪽에. 그 이정국 위원장하고 이제 다른 분들이 경선하게 네, 돼요. 그렇게 돼요. 의장님도 경선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죠. 예, 저도 경선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에서 이제 정해주는 대로 해야죠. 저건 한 사람이 있고 또 국민신당에서도 원래 4년 전에 나오고 경선을 했던 그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또 국민신당으로 갔어요. 그래서 네. 또 지금 이제 우리 당으로 경선하는 분도 원래 4년 전에 저하고 경선했던 사람이고 근데 나머지가 이제 절로 갔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뭐냐면 좀 나중에는 좀 상의들을 해봐야 됩니다. 공천들 끝나고 나면. 경선을 2번씩이나 국민신당하고도 한번 하게끔 되겠구만요. 국민의당하고 또 경선하게 네. 되나요? 그 이제 앞으로 이제 후보 뭐 단일화를 하려면 후보 단위로 하려면 뭔가 또 방법이 있겠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마포울도 지금 국민의당이 나와 있어요. 거기도 없다가. 거의 여기저기 하나씩 다 왔어요. 네. 나는 성남에서 또 누가 성남에서 그 축구 서포트 대표 하는 분이 또 이쪽으로 지금 내구역으로 국민신당에서 와 있어요. 국민당에서. 지역에 그 관리를 잘하신 그런 구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붙는 것 같아요. 참 좀 아이러니 그런가요? 같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어떻게 되는 일인지. 네,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는 그 동안에 갑을 다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심재철 의원 같으면은 그 80년 내라는 뭐 할 때 법정 증언 그래서 심재철 의원의 그 허위 증언 때문에 DJ가 사형 판결 된 거거든요. 결정적으로 허위 증언하신 분인데 이분은 지금 4선까지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날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미녀 자객 같은 것을 보내갖고 또 미녀 설화를 겪었으면서 또 미녀 얘기를 합니까? 이제 설아 뭐예요? 아 맨날 뭐 미녀 얘기해갖고 아니 뭐 일본 정계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았습니까? 그 세계적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예? 자객을 보내는데 미녀 자기 손혜원 위원장 어때? 그러지 마. 그러지 마. 피곤해 죽겠어요.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당직자들이 다 저한테 비례대표 신청을 왜 안 했냐고.
뭐예요 그거 도대체? 아 정말 그걸 하면 좋은데 누가 하라고 권해서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저는 관심도 없고 됐다고 그냥 다 했죠. 근데 오늘 왜 사람들이 저한테 그걸 기자들까지 전화를 하고 난리를 쳐서 왜 신청을 안 했냐고 이렇게 물어요. 뭐야 그래요? 도대체 왜 제가 그거를 해야 돼? 비례대표도 전략공천이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죠. 예. 그건 뭐죠 또 전략공천은? 신청하지 않아도 우리 당을 아, 위해서 꼭 예, 필요한 예. 분이 있다. 그러면 전략공천 할수 있는 당대표가요 20%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당선 안정권으로 15번 안팎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러시네 또. 오늘. 3명을 당대표가 권한이 있습니다. 20%는 그 전략공천하는 걸로. 그것도 그러면은 비례대표도 그런 식으로 네, 하는 할 수 거야.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많은 분들이 손혜원 같은 사람 좀 현역 의원 들어와서 힘을 써달라 이런 아, 애무로 저는 말하는 거죠. 요즘에 정말 너무 피곤한 게 오늘은 하루 종일 비례대표 얘기해요. 왜 신청 안 하냐? 자 손혜원 위원장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해. 신청 끝났어 오늘. 뭐 아직 전략공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 그러지 마세요. 자 다시 우리 저 이석현 부의장 이야기로 돌아가서 첫 선거가 언제 하셨죠? 88년이요. 아 13대 총선이네요 그러면. 13대 맞아요. 13대. 그때 저기 선거 한 달 남겨놓고 거기 공천 받아서 갔었는데 네. 아무도 신청을 안 해서 나 혼자 그래요? 신청 내서 갔었어요. 떨어졌네요. 네,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2등 했다고 당에서 칭찬받고 저기 부대변인 시켜줬다. 아 네. 이게 13대면은 당시 이제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우리는 평민당 때. 그렇죠 평민당으로. 나눠졌을 텐데 평민당으로 나가신 거죠? 평민당 나왔어요. 예 그러면은 DJ하고의 인연이 있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그 비서를 김대중 그때는 선생으로 불릴 때 네. 김대중 선생 비서를 한 3년 했었잖아요. 미국 망명에서 돌아오셨을 때. 그러면 동교동계였던 겁니까? 동교동 막내로 불리시죠? 동교동 막내였죠. 네, 근데 동교동 지금은 막내. 이제 지금은 이렇게 우리 국회에는 특별히 동교동 기회라 이렇게 뭐가 형성된 건 없어요. 왜냐하면 네. 다 인연을 따지면 전부 동교동과 옛날 김대중 그렇죠. 대통령과 관계가 있고 또 인연을 따지면 다 노무현 대통령 관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특별한 기회파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고노갑 고문 탈당 올 때 좀 말리시지 그랬어요. 실제로 말렸어요. 아, 말렸습니까? 예. 네, 실제로 저기 나하고 서른 의원하고 예. 이렇게 가서 찾아뵙고 단단히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장시간 이렇게 좀 말렸었어요. 그래서 퍽 고민하시대요. 퍽 고민하시고 나 말고도 또 추미애 의원도 이렇게 가서 말렸던 모양이고 네. 다들 여러분이 고민하시는데 이제 앞으로 더 깊이 생각해봤다는 그런 입장이었고 또 이제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점도 있었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글로 가셨어요. 김대중 대통령 첫 비서 하실 때요. 네. 무슨 일 했어요? 가방 드시는 일을 했어요? 아니면 뭐 신발 구두 닦으시는 일 했어요? 뭐 어떤 일 했어요? 우리 정청래 의원 기대는 네. 가방 멋지 했다고 가방 이렇다는 멋지, 예.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불행하게도 네. 내가 그 정치비서에 30대 나이에 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때까지 김대중 선생님 비서는 다 그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웃는 말로 올드보이, 영보이 뭐 이렇게 네. 했었는데 권노갑 선배님, 그 한화갑 선배님, 김옥도 선배님 이런 분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해에 미국 망명에서 돌아오신 것이 85년 2월 총선 앞두고죠. 총선 앞두고였는데 네. 그 해에 이 30대 비서를 채용을 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나하고 서른 의원하고 백이선 전 의원하고. 네. 공채였습니까? 공채는 아니고 공채는 아니죠, 나는 당시에. 그 테스트는 한번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어느 날 제가 저런 인연이 있었죠. 80년 서울보험 때 연청이라고 민주연합 청년동지라고 전국 청년들 이렇게 뭐 네. 대통령 직선 개헌하자 막 주장하는 단체를 만들 때 내가 그 참 막내로서 그 뭐 13명 그 핵심 간부에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했거든요. 그때 만나뵌 적은 있어요. 김대중 선생을. 그런데 이제 별로 이렇게 대화할 게 어른이니까 대화할 게는 없었는데 미국 망명에서 돌아오시는데 어느 날 나를 한번 오란다고 식사를 한번 하자한다고 연락이 어서 왔어요. 누구 통해서. 그래서 네. 아 젊은 사람들 아마 한 50명 불러서 집에서 뭘 하는가 보다 가든 파티는 하나 보다 생각하고 갔더니 없어요. 사람들이. 나 혼자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혼자 단둘이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식사를 하면서 얘기저기를 하시면서 이제 내 아들하고 나이 같으니까 퍽 친근하게 대해줬어요. 그러면서 저는 김대중 선생님 그때까지만 해도 막 단호하게 연설하는 모습만 많이 봐갖고 네. 퍽 무섭고 엄하고 이렇게 네. 봤거든요. 지금의 그런데 제 모습이군요. 근데 이제 지금 근데 이제 다정하게 예. 이 굴비도 이렇게 찢어서 내 아, 밥에다 그래요? 얹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 여기 좀 먹어봐 하고 이렇게 하고 막 그 친근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뭐냐면 헤어질 때 그 이동지가
가서 좀 잘 생각 좀 해보라고 내가 귀국을 했는데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우리 지금 이 시점에서 각 분야들을 부문들을 다 점검하면서 한번 레포트를 한번 써내보라고 이래요. 그래서 일주일을 시간 주시대요. 일주일 동안에 이제 다 이것저것 짚어봤어요. 뭐 언론 환경은 어떻고 뭐 노동권은 어떻고 재벌 쪽은 어떻고 군부는 어떻고 이걸 다 짚어보면서 이제 쓴 거예요. 그다음에 정당은 어떻고 하면서 종합적인 상황 진단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레포트를 이렇게 써가지고 그때는 타자도 아닙니다. 내 차필로 써가지고 갖고 가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나중에 읽어보는데 한 3일인가 있으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 비서를 들어오라고. 테스트에 그게 통과했네요.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게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3일 뒤에 또 이제 비서로 모시는 제가 그 영광을 입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 DJ가 뭐 과격하다 이런 이미지는 군사정부에서 더 쉬운 것 같아요. 더 쉬운 거고 실질적으로 정말 이렇게 따뜻한 거 눈물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눈물도 있고 자상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정말 군사정부에서 많이 그렇게 막 그냥 독한 사람, 싸한 사람을 이렇게 부각을 했던 건데 실제로는 참 인간적이에요. 내가 그때는 비서가 몇 안 될 때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숙직을 했잖아요. 동계동 자택에서 밤에 자요. 그러니까 막 전부 보죠. 밤에까지 다 보게 돼요. 그러면 하시는 모습을 다 보는데 굉장히 그 인간적이고 부드럽고 그리고 저 이희호 여사님한테 깜짝 못 오더라니까. 왜냐하면 저기가 지금은 대통령님이라면 대통령이 이 샘비과자, 샘배과자, 거비과자 요새로 말하는 그런 걸 좋아하세요. 네, 그런데 좋아하시는 이 체중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체중 빼야 되는데 계속 밤에도 그런 걸 자시니까. 드시니까. 그리고 막 책을 많이 읽으시니까 틈틈이 그걸 또 자시.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저기 사모님 할 때죠. 사모님이 그냥 그거 말리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요. 예. 밤에 자시려고 그러면 아이고 이걸 또 자시오 하면서 뺏어서 어디로 가져가면 꼼짝 못해. 그런데 부장님은 예. 서울법대 나오셨는데 예. 그 어떻게 정치를 하시겠다고 그때 이제 생각하셨어요? 계기가 그 서울법대 다닐 때 저기 뭐 서클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뭐 재학 중에 막 강제 징집당하고 할 때 내가 그 영장이 국민 앞에 평등인데 부당하다 해갖고 막 소송도 내려고 돌아다닌다 그런 걸 좀 한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다 재학 중에 결국은 재판받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갔다 와서 복학해서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졸업하고서 조용히 어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선배들이 너 그게 편하게 살라고 그러냐 이게 민주연합 청년들 이제 연청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들어서 79년에 박 대통령이 저격당했잖아요. 그리고 80년에 서울호범이 됐지 않습니까? 직선기한 하자는 분위기에 무르길 때. 그걸 하고 있었는데 5월 7일이 딱 나니까 잡으러 와요. 다 도망내겠죠. 백선 씨도 그때 도망가고 나랑 같이 진미를 했어요. 나도 도망가고 다. 그다음 이제 이렇게 잡혀서 그냥 아주 경을 쳤죠. 보안사 잡혀갖고. 그게 남한산성했던 것 같아요. 눈 가리고 잡아갔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되냐면 직장 다니는데 84년에 민추협이라고 만들었어요. 민주화 추진협의회. 예. 동교동 상도동 그 정치인들을 정치규제로 묶어서 정치를 못하게 했잖아요. 그때. 예. 정치 금지를 해버렸어요. 아예. 의원직도 파타로. 그 상황인데 정당도 해산했고 야당을. 그리고 새로 만든 게 민한당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상황에서 그분들이 싸우기 위해서 제야단체를 만든 게 민주화 추진 민추협이. 그걸 만들 때 내가 얌전히 회사 다니고 있는데 선배들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말이야 민추협이 만들어진다. 동기동 사람도 김대중 김영삼 씨가 언제 손잡는 거 봤냐. 맨날 아웅다웅인데 네. 뭉쳐갖고 저 반독재 투쟁하는데 너만 얌전히 거기서 저 직장에서 잘 먹고 살라고 하냐 해서 난 먹고 살아야 됩니다.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집에서 월급을 타다 주지 않으면 누구 어떻게 삽니까. 그러고 있는데 영 그게 마음에 찔려가지고 한 일주일 고민했어요. 야 너 혼자 이 나라가 이 모양인데 혼자 잘 살라고 하냐는 마음이 가슴에 찔려갖고 나중에 결국은 항복하고 회사 퇴직하고 민추협을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민추협을 들어간 게 정치에 발되는 계기가 됐어요. 거기는 다 정치인. 수입은 없잖아요. 돈 10원도 없죠. 10원도 없고 거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민했던 게 그때 민추협 가면 징역 가는 그렇죠. 일이 실제로 징역들 많이 가서 하다. 근데 나는 징역보다 걱정이 우리 집에 우리 아버님 어머니랑 있는데 누가 여기 먹여 살리나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아이고 사람이 죽지 않겠죠 갔는데 참 그때 신세진 사람들이 이제 어느 선배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모르게 전혀 아는 사람이 없이 은밀하게 나한테 한 달에 30만 원씩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걸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때 30만 원이면 먹고 삽니다 한 달에. 그렇게 하면서 민추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해인 85년에 김대중 선생이 미국 망명에서 귀국하셨잖아요. 목숨 걸고. 왜냐하면 아케노가 귀국하다가 미국에서 귀국하다 마닐라 공항에서 총 맞았잖아요. 그래서 귀국을 엄청 반대들 많이 했으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언제 공항에서 총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목숨 걸고 귀국을 해서 들어온 뒤에 몇 달 뒤에
저를 불러서 아까 말씀드린 그 굴비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냥 모시는 기회를 가졌어요. 예. 그래서 그게 정치에 들어온 계기고 그러다 보니까 평민당으로 안양에 첫 출마를 했는데 그때 왜 혼자 공천 신청을 냈냐면 그 4개월 전에 있었던 87년 말 대선에서 우리가 많이 졌어요. 평민당이. 예. 3등인데 2등하고도 큰 차이 나는 3등. 그러니까 이제 누가 국회의원 선거를 안 나오려고 한 거예요. 나 혼자 신청을 딱 냈는데 그때 공천을 혼자 내고도 어렵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발표가 안 나. 1차 발표 때도 안 나고 2차 발표 때도 안 나. 그래서 이제 그때 김영배 부의장님 기억하세요? 네네. 그분이 평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김대중 총재께서 대선에 이제 지고 나서 칩거하고 있어요. 딴 데 가서 당이 안 나고. 왜냐하면 김영삼 씨하고 단일화 못했다 해가지고 좀 비판이 많이 있었잖아요.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김영배 사무총장이 공천 문제를 주관할 때인데 한번 찾아갔어요. 사무라이 선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도 사무라이 닮았다 해서 칼잡이라는 얘기도 있고 참 그 다정다가 뭐 저한테 참 고기 많이 사줬습니다. 좀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때 이제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아유 제가 혼자 신청냈는데 왜 공천 발표가 안 나옵니다. 1차 2차 했더니 좀 있어봐. 근데 이제 실은 안양 현지에 좀 출마 나올 만한 사람 없나 찾았던 거예요. 근데 누가 나오려고 안 해요. 우리가 평민당이 워낙 거기서 홀대받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가 이제 마지막에 공천을 한 달 전에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그때 내가 김영배 총장님 찾아가가지고 나중에 자존심을 발표하니까 찾아가지고 총장님 제가 공천 안 받으랍니다 했더니 왜 그래? 그래. 제가 안양을 둘러봤더니 우리 평민당 인기가 너무 없어요. 무소속이 낫겠어요. 그래서 제가 9호까지 정해놨습니다 했더니 9호를 뭐라고 정했는데 그래 그래서 이당 저당 볼 것 없다. 사람 보고 찍어주자 이겁니다. 했더니 깜짝 놀래가 내 손을 잡고 좀 있어봤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발표했더라고요. 그 88년 첫 출마하실 때 몇 살이었습니까? 그게 88년 선거인데 30몇 살이었어요 그때. 30대. 예, 그때 이제 그때 당에서 지원 하나도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데니까. 또 하나는 당선이 확실한 적도 지원 안 하고 수도권에 당선할 수 있는 데를 지원했어요 당이. 그렇죠 다. 예. 그런데 이제 선거를 하는데 개표를 그때 수작업으로 할 때입니다. 그래서 심야 밤새워 개표할 때인데 한밤에 제가 한밤까지 1등으로 나왔어요 개표가. 그래 평민당을 사서 만세 불렀대요. 근데 이제 1시 반부터 2등으로 내려오더니 2등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지고 나서 중앙당에 이제 인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때 갔더니 박영록 부총재가 당사를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부총재님 죄송합니다. 제가 공천을 당해서 주셨는데 떨어져서 정말 이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아니요. 이동지 하마터면 당선을 뽑았어. 하마터면. 깜짝 놀랐다고. 1000표 차이 미만으로 2등했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당에서 지원을 좀 했더라면 경기도에서 뺐잖아 줬는데 그랬다고. 그때 왜냐하면 경기도 그 많은 구역에서 성남의 이찬구 의원 한 분이 당선했어요. 그래서 그 2등도 잘했다고 해서 저를 부대변 시켰던 때입니다. 그때. 그리고 다음 선거인 92년 선거에서 당선됐는데 사실 92년 총선도 그때 민자당 그러니까 YS가 합당한 거죠. 그래서 정말 거대 야당 20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이었는데 그렇죠. 싸움이 쉽지 않았을 텐데 당선됐어요. 네. 그때 이제 열심히 가꿨어요. 4년 동안 열심히 가꿨더니 92년 선거에서는 크게 이겼어요. 그 뒤로 이제 쭉 이긴 겁니다. 그러다 2000년에 한번 근소한 차로 800표 차인가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이겨서 여기까지 왔죠. 이번 선거는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이번 선거는 내심으로는 자신 있고 남한테 얘기할 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왜냐하면 새누리당 후보가 전에부터 이제 좀 튼튼한 후보였던 분이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2번 저하고 붙었다가 지난번에 떨어진 뒤로는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새누리당 후보가 둘이 나와 있는데 둘 다 신인입니다. 다 훌륭하지만은 일단은 이제 옛날 최종찬 씨만치 지명도가 있지는 않죠. 인지도가 안 되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부의장님을 인터넷에 이렇게 쳐보면은 연관 검색어로 떡볶이 논쟁이 뜨더라고요. 그 뭡니까 이 떡볶이? 그게 항상 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정책 하겠다고 막 선언을 하더라고요. 근원적 처방을 하겠다 이렇게. 그런데 근원적 처방은 안 하고 이문동 재래시장에 떡볶이집을 가서 이 사진 플레이를 쇼를 했더라고요. 서민 쇼를 막. 그래서 그 보도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내가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의원총회 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근원적 처방한다더니 그 이미지 관리가 근원적 처방입니까? 그 떡볶이집 가지 마십시오. 손님 안 옵니다. 이렇게 했더니 손님 떨어진다고. 네, 그렇게 발언했더니 그 어느 뭔 조그만 매체가 있어요. 했는데 거기서 그걸 좀 비틀어가지고 술 취한 사람 병막에 확 비틀듯이 확 비틀어가지고 말하자면 이석현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간 집은 망한다고 했다 이렇게 써버렸어요. 막말. 망한다고 했어. 막말로. 망한다고 했다고 막 보도하니까 저 여기저기서 따라서 오고 그것이 막 언론에서 내가 되게 얻어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어느 정도 했냐면요. 그때 난 뭐가 개입됐을 걸로 보는데 이 기자가 그렇게 쓰고만 그친 게 아니라 떡볶이집을 찾아갔어요. 그 주인 아줌마한테 가서 이렇게 했어요. 이석현 의원이 이 집 망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펄쩍 뛰잖아요. 그렇죠. 또 펄쩍 뛴다는 걸 기사를 또 내보냈어요. 한 7, 8번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는 또 이제 아들한테 찾아갔어요. 아들이 대학생이 누가 있었던 거예요. 찾아가 가지고 또 이석현 의원에게 뭐 섭섭한 얘기를 편지를 써달라고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그날 밤에 그 아들의 편지가 그 매체에 떴어요. 나한테 하는 말이 네. 섭섭하다. 이 서민 어렵게 사는데 망하라고 그러냐 막 하는 거네요. 그걸 가지고 그 다음 날 또 그때 새누리당입니까 한나라당입니까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또 주말인데도 막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석현 의원이 서민 저주 발언했다 망하라겠다라고 하면서 아들의 편지를 소개한다고 쓰겠어요. 근데 편지를 보내면 나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게 나한테 와야지 왜 새누리당으로 갑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뭐가 개입됐나 보다 생각했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해결된 것이 나중에 한 열흘 두드려 맞습니다. 나중에 SBS가 뉴스 시간에 그 당시 찍었던 그대로를 화면을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망하라고 안 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떡볶이집 가지 마십시오. 손님 안 옵니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명이 됐던 거예요. 그것이 그랬더니 그게 나한테 얼마나 피해를 받았냐면요. 그 일 때문에 사찰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정보기관에서. 그걸 국정원 사찰입니까? 아니요. 다른 공직진료리 지원하실 겁니다. 왜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 민간 사찰을 검찰이 수사했었잖아요. 예. 처음에 수사할 때는 모르고 나중에 재수사할 때 뭐가 나왔냐면 그 내용이 다 나온 거예요. 이석현 사찰을 이렇게 하라고 윗사람이 지시한 걸 받아쓴 수천 메모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철저히 조사해서 이석현 후원 세력까지 다 조사하라. 그래서 자극이 갈 수 있게 타격이 갈 수 있게 조사하라고 한 것이 수첩의 기록이 나와버려요. 근데 그래서 몇 월에 몇 월 했다는 게 나오니까 그걸 특종을 조선일보가 했습니다. 검찰이 정식으로 재수사 발표할 때도 발표했지만 그 전에 이틀 전에 조선일보에 크게 자세히 나왔어요. 특종이니까 크게. 이석현 백원 의원 사찰 받았다고 딱 나와서 하니까 조선일보가 그걸 인정해서 보도하니까 다른 보수단체들이 아무 말 안 더구만요. 진짜로 사찰 받은 걸 인정이 공인됐어요. 지원관실이 이게 국무총리 산하인가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민간 사찰을. 민간인 사찰. 네. 이석현 부장도 민간인 사찰을. 김종익 씨라고 네, 맞아요. 맞아요. K- 그분 네. 사찰 예. 받고 뭐 한 거. 그럴 때입니다. 그랬고 공직비서관 그 실이 그 비서관이 구속됐죠 그분. 그랬어요. 네. 예. 그러니까 MB 정권 때도 이렇게 공직윤리 지원관실을 통해 가지고 다 의원들도 사찰하고 민간인까지 사찰을 했는데 그랬어요. 테러 방지법이 통과가 됐는데 사찰할 일 없다고 그렇게 국정원 이번 오늘 또 발표했더라고요. 그럴 수 없다고. 그게 말이 되냐 하는 거죠. 근데 이번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국민들 과반수 이상이 반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190시간 정도 방송 하나를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방송 하나를 갖고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대대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필리버스터 기간 이외에는 뭐 신문 방송 뭐 모두 다 새누리당 편이니까. 그리고 이제 뉴스만 듣고는 딱 잘라서 이렇게 보도하니까 과정이 없는데 이번 그 필리버스터 때는 의원들이 상세히 얘기할 수 있었고 또 네. 진심 어리게 자기 마음에 응어리진 걸 쏟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랬구나. 국민들이 공감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소통이 제대로 됐어요. 제가요 이게 좀 작은 거지만 본회의장에서 박민식 의원인가요? 누구 그 뭐 찬성 토론 할 때 네. 제가 계속 소리 질렀잖아요. 그러면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말해봐요. 예. 이거를 한 10대 번 한 것 같아. 계속 제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무슨 주인 검사했다고 그랬죠. 예. 박민식 의원이. 국정원이 도청 사건 일으켰을 때 맞아요. 사건 DJ 검사했다 정부 때. 그랬어요. DJ 정부 때 제가 네. 주인 검사래요. 그래서 제가 맞대응 차원에서 그러면 유우성 씨 이번에 간첩 조작 사건 그거 말해봐라 당신이. 네. 그래서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말해봐요. 계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TV조선에서는 어떻게 된지 알아요? 그게 짧잖아요.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말해봐요. 그런데 국정원 짝만 딱 잘랐어요. 그리고 간첩 조작 사건 말해봐요. 그러니까 어디서 간첩 조작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야. 야, 그러니까 그게
그게 무슨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분명히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말해봐요 했는데 국정원자를 딱 자르고 그리고 간첩 조작 사건 말해봐 이렇게 된 거야. 진짜 맨날 소리 지르시는구나. 아, 우리 정 의원은 시끄러서 본회의 소리를 진행을 막 못해요. 질렀는데 정천 의원이 나보다 저쪽 앞줄에 앉아 있는데 예. 앞에다 대고 소리 지르는데 뒤에는 나까지 귀가 저렁저렁. 아, 그러니까 마이크는 안 켜지는데 마이크 없는데 소리 지르는데 소리 지르는데 왜 온 그래요? 방청석이 아 다. 근데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워낙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또 우리 당 의원이 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저기는 인해 전술이야. 숫자가 많으니까. 막 여러 100여 명이 막 해요. 여러 명이 달라들어요. 근데 우리 당 의원이 진성준은 이런 사람이 말해봤자 그 소리에 다 묻혀. 근데 저는 그쪽을 향해서 얘기하면 100명의 목소리보다 더 커요. 실제로. 그리고 앞에서 마이크 대고 얘기하는 사람이 소리가 안 들려. 제 목소리 때문에. 참 소리상을 줘야 돼. 참 소리상. 네. 아, 그- 진짜 근데 소리 지르시는구나. 그렇게. 그러고 나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싸움이 막 붙어요. 우리 당 쪽에서도 얘기하고 이쪽에서 얘기하고 제가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래 제가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또 양쪽 다 조용히 해. 아니 의장이에요 의장. 아니, 국정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장님 국정원 또 국정원장에게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적이 맞아요. 그건 지금도 참 속이 많이 상하는 일인데 한 회기에 국정원한테 2번 명예훼손 고소당한 사람 아마 우리 헌정사상 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별거 아닙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에 처음 것은 이러이러한 민간 사찰 막 나올 때 민간 사찰 폭로를 그때 많이 했었는데 이러이러한 요인들도 사찰했다 국정원이 여당까지 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 때인데 여당까지 그걸 폭로했을 때 국정원이 안 했다고 하면서 나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고 예. 또 한 번은 이제 그 국정원장 원세훈 국정원장이 자기 이름으로 직접 나를 고소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김정일 위원장 죽고서 이틀 동안 국정원이 몰랐잖아요. 예. 북한 텔레비 보고 알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이건 현안 질의 한다고 그 현안 질의가 열렸어요. 그때 내가 이제 국무총리한테 그랬던가 저건 그걸 따져 물은 겁니다.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국정원이 이렇게 기강이 해야 됩니까? 국민들의 혈세를 1년에 1조 원 넘게 쓰는데 김정일 위원장 죽은 것을 이틀이나 있다가 이렇게 알아야 됩니까? 하면서 기강이 해외돼서 그렇다고 하면서 사례를 들은 게 뭐냐면 그 국정원장이 베트남 갔다 오면서 뭐 가족이 좋아하는 열대과일을 사오다가 인천 세관에서 걸렸다더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그냥 국정원에서 막 뭐라고 성명을 나왔어요. 뭐냐면 우리 안 그랬다고 허위 사실이라고. 그러더니 나를 갖다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검찰이. 그런데 막상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에 거기 국정원에 높은 사람이 와서 우리 보좌관한테 얘기하고 갔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걸 설명을 하더래요. 뭐냐면 내용이 다릅니다. 공항 세관에서 그걸 뺏겼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검역소에서 우리가 차진폐기 공항 검역소에서 차진폐기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다르니까 명예훼손 미루더래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거나 뭐 그런데 네. 또 차진폐기했다는데 글쎄 차진폐기를 거면 뭐라고 애써서 비행기에 싣고 왔을까? 정말 차진폐기일까? 차진자만 좀 의심스럽더만. 자만 그런 일로 내가 어느 정도 시달렸냐면요. 1년 반 동안을 대선 치를 때까지 그때 대선이 몇 년이었습니까? 2012년. 2012년 12월 대선 치를 때까지 1년 반을 검찰로부터 소환장을 10번 정도 받았어요. 나오라. 그래서 나는 이제 버텼어요. 뭐냐면 그럼 원세훈 씨는 불러서 소환했냐? 했더니 거기는 대리로 누가 직원이 와서 고소인 고발 뭐 진술하고 갔습니다. 원세훈 씨도 조사하면 나도 가겠다. 했더니 안 불러도만 거기를. 그래갖고 나는 계속 서면 답변을 변호사 편에 보냈어요. 그랬는데 시달리다가 대선이 딱 끝나자마자 5일 만에 거기서 왔더만 검찰에서 뭐 때문에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각 바로 시켰을 일을 가지고 그렇죠. 1년 반을 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도 이거야말로 봉쇄 소송이다. 미국의 봉쇄 소송이라고 말 못하게 입막음 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석현 부의장 입을 막으려 입을 막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을 졌군요. 아니 근데 의장님 너무 날카로워. 이석현 부의장 때문에 우리가 결국 대선에 졌구만요. 그러니까 저희 맞네. 그게 국회에서의 발언 아닙니까? 국회에서 발언이 그죠. 실은 그 왜 우리가 뭐 있죠? 기소 요건이 해당하지 요건이 않죠. 안 돼. 해당치부터 왜냐하면 네.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한 건데 면책특권이 있는 면책특권이 그야말로 그래서 그건 뭐 그냥 아예 기소할 수가
아예 바로 기각하는 게 맞는데 네. 1년 귀찮게 반을 하거든요. 예. 그 바람에 실제 내가 8월을 덜 했습니다. 대선 때 공을 못 세웠어요. 왜냐하면 그 시달린이라고 신경이 글로 쓰여가지고 아 그렇죠. 근데 검찰이 참 나쁜 놈. 입을 막는 데는 성공했다니까 그분들이 그 사람. 아유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 행한 발언인데 그걸 당연한 건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그걸 조사합니까? 법률로 그냥 보장되는 바로 거죠. 각하해버려야 될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좀 일부러 괴롭히려고 그런 것 같고요. 이석현 의원이 뭐 5선 중진 의원입니다만 일반 국민들한테 그렇게 널리 알려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사람이 워낙 점잖하다 보니까. 이번 필리버스터 때문에 이제 전국적인 스타가 됐는데 예. 두 분 가까이서 본 이석현은 좀 어떻습니까? 같이 이제 의원 활동하면서. 그 좋은 말만 해요. 이석현 부의장님이 아직 미혼입니다. 네네네. 아 진짜요? 총각이죠. 미혼이에요. 예. 총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한나라당 여성 의원하고도 뭐 소개팅도 한다 뭐 어쩐다 이런 각종 루머를 뿌리고 다니 스캔들은 아닌데 루머를 이렇게 뿌리고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초선 때 10대 초선 때 우리 부의장님하고 이제 식사를 한번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의장님도 이제 장가를 가셔야 되는데 왜 안 가요? 그랬더니 뭐 좋은 처자가 있으면 소개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한 40대 50대면 되죠 그랬더니 무슨 얘기야 20대나 30대 초반 그래서 제가 구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예. 각종 SNS 재밌는 기록도 막 올라오더라고요. 예.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고 이석현 부의장님이 최고령 총각 국회의원, 네. 최다선 총각 국회의원 뭐 이런 식으로 총각 부의장이라고 기네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총각 부의장 그리고 최단신 총각 국회의원. 근데 우리 부의장님이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이번에도 그 마이크 많은- 바짝 대고 많은 얘기해요. 국민들이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서글서글하고 훈훈해요. 어떻게 보면 훈남이시죠. 근데 저는 제가 좀 좋아하는 게 부의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가끔 해요. 먼저 아우 나 이석현이요. 그러면 SNS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SNS에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나 이 SNS인데 이건 뭐냐. 또 뭐 카톡 이건 뭐냐 해서 굉장히 이렇게 새로운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셔. 젊은 층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끔 아우 나 이거 트윗했는데 네 트윗 좀 해줘. 전에 그랬어요? 아니 전에 한 2년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 그 부장님도 팔로워가 팔로워가 10만 많잖아요. 명이 넘어가지고 이제는 많이 네. 내가 이제 열심히 글을 올리고 남이 뭐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또 대답도 해주고 막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 10만 명이 넘어가지고 이제는 그런 부탁이 필요 없게 돼버렸어요. 옛날에 구글 안 한다고? 옛날에 팔로워가 7천 명, 1만 명 할 때 내가 그렇게 좀 했어요. 네. 그걸 잃어버리네. 이석현 부회장님 그야말로 위트와 유머가 있는 분이죠. 우리 의원총회에서 당내 현안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실 때도 그렇고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할 때도 그렇고 아주 매섭게 혼나야 될 대목을 유머러스하게 위트와 유머를 가지고 지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국민이 오히려 통쾌해요. 저는 막 정색을 하고 우리 또 정청래 최고 정색하면 또 정최고 아닙니까? 여보세요. 정색을 하고 막 혼을 내는데 반해서 막 소리 지르고 근데 우리 이석현 의장님은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이거를 유머와 위트로 상대를 꼬집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이렇게 당하고 그러시는 분이죠. 그래서 정말 미국식 정치인이다. 예? 물론 단신의 또 전라도 사투리가 약간 있으세요. 억양에. 예, 그래서 좀 억양으로 보면 좀 촌스러울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유머와 위트로 정치를 하시는 미국식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국식이라도 괜찮지. 예. 그러니까 아까 이 사실 떡볶이 집에 가지 마시라 손님 안 온다. 아이들 들어올리지 마라. 애들 경기한다. 네. 이거 굉장히 고급 유머였거든요. 고급 유머죠. 그걸 이제 네. 언론이 비틀은 건데 손 위원장님은 보시기에 어떠세요? 마이크가 너무 멀어요 지금. 가까이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얼마 되지도 그러니까, 않았고 예. 또 자주 뵐 기회는 없었죠. 그렇죠, 예. 근데 관심 홍보 일하는데 뭐 애쓴다고 관심 주시고 이제 그 정도밖에 제가 잘 몰랐었는데 이제 전에 한번 저한테 뭐 들어봤어요. 예, 뭐 하나 그 명함인가? 저 사무실에 이렇게 현수막 거는 거. 네네네. 그 내용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자문을 좀 받아봤어요. 네, 그래서 조금 드렸는데 아주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생각하면 바로 행동하시는 분 같아요. 네. 굉장히 빠르세요.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행동을 잘 안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주저주저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굉장히 잘하시는데 이번에 제가 하여튼 이번에 저도 그 필리버스터 보면서 아주 뭐 정말 그 발군의 그 멘트들이 네. 그 아까 그 유머 감각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너무 그 아주 고급 유머를 하시는 분인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이제 고급 유머는 아니지만은 그 유머를 이렇게 바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고급입니다. 전반기 국회 때 국방위원이셨어요. 바로 제 옆자리에 앉으셨는데 제가 이제 그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님처럼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아주 언성을 높이면서 막 화를 내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좋은 거 얘기할 때 제 예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끝났을 때 스스로도 좀 멋쩍었거든. 너무 화를 냈나? 너무 목소리를 높였나 그랬는데 의장님이 옆에서 내 손을 탁 붙잡더니 진 의원 잘했어. 그래서 제가 얼마나 위안과 격려가 됐는지 모릅니다. 진짜로 그래서- 잘해서 그런 건 아니죠. 아니요. 우리 진 의원은 정말 잘했고 본인이 또 하나 감춰주는데 옆자리가 편견점이 있더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옆자리에 앉으면 컨닝이 가능해요. 질문 국방 내가 뭘 압니까? 질문 준비를 못 해왔을 때는 옆에 살짝 하나 보고 이거 나무? 하나 갖고 내가 대신 질문도 내가 대신 컨닝해서 했어요. 네, 네, 네. 그래요. 그 많은 네티즌들도 사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사회 볼 때 예. 힐러리 등판 이래가지고 다들 신나했었는데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동안갑 예. 공약 한번 본인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공약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너무 얘기하면 또 이제 선거운동 갔다고 거부감 가지고 괜찮습니다. 나라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정말 경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모든 일이 제대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꺾어진 채 경제만 우리가 조안점으로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경제도 망가지고 정치도 망가지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바른 말하고 바른 정치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가 나타났다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이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데 대해서 또 SNS 보면 참 실망하고 걱정하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 삼아서 말씀드리면은 좀 우리가 길이 가다가 길이 막혔을 때는 또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 길이 끝난 곳에 길이 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내비게이션 안내도 없는 그런 새로운 영역으로 길을 개척해 가면서 우리가 또 민주주의 행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노력을 해봅시다 하는 그런 얘기 하고 싶고요. 항상 우리가 길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총선에서 잘 되고 나면은 또 법도 우리가 또 고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국민들한테 일반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처음에는 지연전술로 이걸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연전술로 해서 테러 방지법 비껴서 이 오솔길로 갔더니 거기서 뜻밖의 국민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국민이 늘 이 정치에 대해서 미워하는 점을 알았더니 뜻밖에도 소통에 목말라 있었어요. 그런 소통이 이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소통이 진심 어린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공감이 확산되고 공감이 그냥 골짜기의 메아리처럼 공명으로 울려 퍼져가지고 이런 큰 반향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노여움을 이번 기회에 좀 깨끗이 좀 씻어내시고 또 정치 무관심 빗장도 풀어서 좀 더 정치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이해하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부의장님 이후에 일정 혹시 있습니까? 이후에는 또 안양을 들어가 볼. 예정이. 그렇습니까? 예, 나 좋은 거 맛있는 거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2부에 같이 하려고 2부에도 좀 2부에도 예, 같이 할까 싶었는데. 예, 그러면 제가 안양 일정 있다고 말한 게 천만 다행이네요. 할 말도 별로 없는데 시달릴 뻔 봤는데 제가 좀 살짝 빠져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럼 제가 감사합니다. 2부에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럼 먼저 예, 여쭤볼게요. 물어보세요. 그 필리버스터를 계속 지켜봤었는데 예. 그 오늘 어디 인터뷰에서 보니까 예. 내가 만약에 대표였다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면 10일까지 했을 것이다. 필리버스터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이제 네. 그 말은 살짝 뒤에 붙인 얘기였는데 그게 너무 세게 나가면 제 생각은 이겁니다. 그 선거 때문에 이번 멈춰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고 당내 선거 때문에 이제 선거법 처리를 너무 안 하면 또 뭐 곤란 여론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멈춰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또 그거 아니고 모처럼 이게 기회인데 이걸 3월 10일까지 하자 선거법은 마지막에 처리하더라도 이런 여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사실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꼭 뭐가 옳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내가 결정하는 입장이었으면 3월 10일까지 이거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석을 마음속으로 하십시오. 너무 기사로 뽑은 모양이죠. 네, 저기에서 네. 어디에서.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출연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꼭 살아 들어오셔서 육선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때도 불러주시고요. 특별히 아까 손혜원 위원장님 대표께 그 선물 사회자 것도 잊지 말로 알겠습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상당히 사회자 공로 몰라주시는 건 상당히 섭하다고 다 네, 그 말도 그렇게 드리고요. 68시간 필리버스터. 네. 63시간. 네. 63시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